예, 강사님께 하려 경례. 우리 의원님들 식사 맛있게 하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아까 복사해서 나눠드린 거 뒷장 보고 가겠습니다. 예. 내가 비지 않겠어. 시원하게. 하나 주실래요? 어딘가요? 이거는 뭐가 있네. 기재사 상식에 대해서 연 말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적었습니다. 주자간에 내학의 종장인 사계 김장생의 가래 진남, 또 신남 육회 선생의 가래 원유 내용을 참고하고 그다음 이재 선생의 사회 판단에 근거하여 기재사의 예절을 구현한다. 기재사는 무엇이냐? 고조까지 제사를 말하며 각설과 합설이 있다. 다들 아시겠지만 합설이 바른 예법이나 마찬 각설이 바른 예법이나 인정선 합설도 가능하다는 것이 예학자들의 공론이다. 제사를 지낼 때는 제사 음식이 많고 적음보다는 정성과 공경으로 못다한 효를 극진히 하는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기술하였고, 얘기해 보면은 추양계효 보원반시라고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공양을 계속하여 받드는 것이 효를 잇는다는 것, 효도를 계속 본다는 것이고, 근본에 보답하는 바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아마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기재사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음복을 하지 않는다고 예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조상이 돌아가신 날에 차마 고기와 술을 입에 댈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현대의 예약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기재사를 길제라고 하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주자, 태계, 율곡, 사계, 또 다산 등등 그 어느 서면도 길제라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혹시 주자의 본명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주희. 네, 희입니다. 희. 그래서 주희라고 말해요. 주희. 주자는 그 소면님들을 일컬어서 공자, 맹자, 주자 이런 식으로 하죠. 그 다음에 태계 이왕 선생, 또 율곡 이이 선생, 사계 김장생, 타산 정약용을 일컫습니다. 제사 상식, 제주는 반드시 쌀로 담근 술을 사용한다. 제상에서 촛불의 의미는 제사 음식을 밝혀주는 데 있다. 아무리 신이라 할지라도 너무 밝은 거는 안 되지만 그래도 촛불 정도는 켜야 예에 맞는다,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원래 음의 세계는 너무 밝으면 안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원래 요즘들은 다 전기불이잖아요. 그래서 제양을 모실 적에는 전기불을 끄고 촛불만 켜놓고서 제양을 모시는 집안도 많습니다. 그것은 신의 세계는 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너무 밝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촛불만 밝히고 제양을 모시는 분이 많습니다.
또 지방이나 신주라는 것은 지방은 조상님의 혼백이 제사를 모시는 동안 머무르는 곳이다. 예절방에는 자연의 동서남북과는 관계가 없이 신의를 모신 곳을 무조건 북쪽으로 간주한다. 또 과실 위치가 불분명한 것은 계절과 지방에 따라 생산되는 과일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홍동백서, 조율 이시 또는 조율 시이 등은 전혀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속설이므로 가풍에 따라 자연스럽게 놓으면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수진술한 생선의 머리는 서쪽을 향하고 꼬리는 동쪽을 향하며 복은 시인의 쪽을 향하도록 한다. 이는 예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권사는 그 우수진술단을 진설을 합니다. 다음은 7번째, 천산양수요 지산응수란 하늘에서 나는 제찬 즉 고기, 생선 등은 그릇수가 홀수이고 땅에 뿌리를 박은 나무에서 나는 과일 등은 반드시 짝수로 한다. 제기입니다. 제기. 짝수로 한다. 삼탕이라고 하는 거, 삼탕, 오탕, 칠탕, 이것은 율곡이이 선생이 창안한 것이므로 참작하여 진설한다. 이게 그 예서에 보면은 거의 사열로 다 되어 있어요. 다만 율곡 선생이 진설도 만드는 것만 5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가 삼탕을 쓰거나 단탕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5열로 합니다. 그럼 혹시 이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의심나는 점이 있으면은 여기로 문자를 주세요. 제가 상식껏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0056? 네, 0056. 저게 제 전화번호입니다. 아까 어느 분이 안 보이는데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불러드려요? 네. 010 5272 네. 00 73페이지를 보시고 56 예. 종원이라는 말은 마지막으로 울리는 소리라는 뜻으로 도교에서는 삼원이라고도 한다. 삼원에는 방법은 침주와 죄주에서는 혼작할 때 수를 3번으로 나누어 불리는 행위, 진적 재배 순서이다. 촌에 비해 독축을 하지 않는 점이 다르다. 종원이란 삼원의 마지막으로 올리는 잔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종원은 연장자나 귀한 손님이 올리는 것이 관례이나 옛 문헌에 삼원은 모두 주인과 주부 그리고 장남이 해야 하며 비록 백부나 숙부라도 할 수 없다라고 하였는데 그 의미는 주인이 조언을 하였는데 모든 지아비가 존행으로서 학렬이 높다 하여서 그 다음에 되는 존비의
질서를 어지럽힐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여 동원은 연장자가 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이게 종원을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나 뭐 이런 분들이 하시는 건 불가하다. 다만 거기에 참석한 그 내빈으로 하는 것이 이해합당하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다음은 유신예. 유신예는 원래 기신예에서는 유신예가 여기 없다고 되어 있어요. 예사에는. 그런데 우리는 부천이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에 준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재관들이 모두 엎드려 신이 충분히 흠양하기를 기다리는 절차로 유신예가 주자간의 상예비요 사례편람 사시제 유식조의 내용이 모두 같다. 이거 언젠가 한번 어느 종원이 이 청권사로다가 이것이 잘못됐다 해서 이걸 좀 밝혀달라고 아마도 온 것 같아서 한번 제가 답변한 적이 있는데 오늘 이걸 여기서 다루는 조상신에게 음식을 권하는 의식으로 첨작과 삽시 정저의 두 절차를 통틀어 유식이라고 합니다. 지입사자가 찬에 첨작한 다음 젠맷 제사 때 올리는 밥에 숟가락을 꽂고 젓가락을 시적 위에 올려놓되 손잡이 부분이 서양하게 한다.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 뭐라고 하냐면은 왜 초혼 때에 삽시를 않느냐 이런 항의가 왔었어요. 초혼 때에 우리가 보면은 개 반개를 하죠. 반개를 하고 삽시는 안 해요. 그런데 이 유식이라는 것은 유식이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 더 잡수시라고 권하는 이게 그 뜻이에요. 미리 잡섰지만 흠양은 하셨지만 조금 더 흠양하십시오. 그래서 첨작이라는 의미도 더 잡수시라는 의미야. 초원, 아원, 삼원, 삼잔을 다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드십시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기재사에서는 삼원이 모두 끝난 뒤 한문하당 후 재관들은 모두 엎드려 있는다. 이것은 조상신이 충분히 흠양하기를 기다리는 뜻이다. 부복을 마친 다음 대문 부기 및 철갱진 숙수 후에 숟가락으로 밥을 물그릇에 풀고 잠깐 묵념을 올린다. 요때에 보통 구시경이라고 하죠. 구시경. 보통 우리가 일반 사는 사람이 9숟가락을 이렇게 밥 먹는 그 시간이라고 해요. 다음은 수주례. 수주는 재관이 주인에게 하사를 하며 술과 음식을 나누어 주고 주인은 이를 맡건다. 사례필람의 사시제에서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게 수주를 행할 때 축권한 주인에게 복을 받다 사를 하는데 조국께서 축권에게 명하여 많은 복을 너희 효손에게 이르게 하였으니 너희는 하늘로부터 복을 받고 땅으로서는 농사가 잘 될 것이며 눈썹이 새도록 오래오래 살아서 패하지 말고 기라라는 내용이다. 이 수주라는 의미가 이렇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직접 술을 이 헌관에게 줄 수는 없으니까 축관을 대신 시켜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관이 수주상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바로 할아버지가 명월이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주는 거야. 그래서 그 헌관은 그 축관에게
깍듯이 되어야 돼요. 진짜로. 이때만큼. 그런데 그걸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뭐 대충 그냥 봐도 잡숫기만 한다고 헌관들이. 사는 말씀인데, 사는 조상의 자손의 정성 어린 제사를 기쁘게 금양하고 축본을 통해 자손에게 복을 내려주는 것이다. 충분히 조상에게 드리는 자손의 효성을 포함한 것이라면 사는 조상님이 자손에게 내리는 자애와 강복의 표시이다. 이처럼 수조는 제사를 지내면서 신에게 무언가 기원하고 그 보답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주가 조상님한테 정성 들여 재앙을 모시고 또 그 조상님은 그 제주에게 이렇게 복을 받으라고 하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수주례 때 보면은 그냥 제사 의식이니까 그냥 하는가 보다 하고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정말 이 내용을 깊이 알고서 이 수조를 하면은 참 얼마나 더 정성이 들어갈까 하는 마음을 늘 갖습니다. 사신예는 성신예라고도 하는데 고인의 영혼을 전송하는 절차로서 제사에 참석한 사람들이 시인이 앞에 함께 재배한다. 사신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좌우 집사가 시인 앞에 가서 먼저 시절을 내리고 미 뚜껑을 덮고 주인과 모든 직원은 재배를 하고 주부는 이때 사배를 한다. 축과는 향원 앞에 가서 지방을 떼어서 축과 함께 놓고 꿇어 앉아 축문과 지방을 불사르고 물러난다. 제사는 살아있는 손님을 초청하여 모시고 술과 음식을 대접하고 보내드리는 것과 같다. 사실은 작별의 의식으로 마무리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배로 참신하여 맞이했던 것처럼 재배로서 보내는 의식도 마무리하는 것이다. 다음 대본 묘배 해설문. 이 묘제 해설문은 전년도 1922년도에 처음 우리 청권사에서 21년도에 처음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작년 교육 때에 작년 시향 때에 이 해설문을 이거 제가 아주 심사숙고해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청권사는 이게 글자 하나만 틀려도 막 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아주 여러 번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뭐 여러 번 읽어보셨겠지만은 이 내용은 우리 할아버지 제형에 진짜 뭐 거의 완벽할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이 뭐 이걸 계속 한다고 해서 잘한다 못한다 것보다는 우리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이거를 한번 쭉 낭독을 해보시고 집에서 또 우리가 그 능지양에 가면은 이 해설을 꼭 해요. 능지양에 가면은
그러나 이 사가제양에서는 해설을 하는 데가 참 드물어요. 그래서 우리 청권사에서 이 심사숙고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 의원님들 전원이 다 잘할 수 있도록 연습을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제가 하는 것을 생략하겠습니다. 이거는 잘 알다시피 그 진리하고 아주 호흡이 잘 맞아야 돼. 그래서 사전에 협의가 잘 돼야 됩니다. 다음은 87페이지인 것이요. 이 고임세, 괴임세 요 단어는 우리 청군사에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적이란 말이죠. 공적. 근데 공적이라는 그 단어가 없어요. 사전에도 없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니 제사를 모실 때나 아니면 혼례를 치를 때에 또 회갑잔치를 할 때 잔치상에 올리는 그 음식을 그 귀임새 내지는 고임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책에다가 적시를 했습니다. 88페이지 고임새 제수의 진설법과 함께 우리 제례 문화에서 나타나는 특이한 문화가 있는데 이것이 제수의 고임이다. 고임새는 일정한 기교를 써서 제수를 일정한 높이로 쌓아 올리는 것이다. 즉 진설법이 제수의 수평적 위치 관계를 문제 삼는 것이라면 고임은 제수의 수직적 수량 관계를 문제 삼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진짜 그래요. 얼마나 높이 쌓느냐에 따라서 제사를 잘 지낸 진티물이 더 성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거기서 점쳐지는 것 같아. 거의 보면은. 그런데 예서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재물이 많고 적으면 따지지 않는다고 그랬어. 정성이 먼저 정성이. 그러니까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이렇게 제수를 차리는 것이 예에 합당하다. 또 진설법이 모든 제사상 차림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이었던 반면 고임은 특별한 성의를 표현해야만 되는 특별한 제사에만 선택적으로 적용되었다. 제사를 받으시는 대상에 후손의 보다 큰 존경과 성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제수를 고임으로 차렸고 자손의 효성의 크기는 보형의 높이에 비례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고임의 높이는 가문의 위신과 권위의 표현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우리가 이 찬반을 하더라도 재물을 높이 쌓을수록 상차림이 참 훌륭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제사를 어떤 방법으로 지내든 간에
그래서 우리 청권사에서는 물론 뭐 그 재물을 그렇게 성대하게 하는 것보다 좀 간소화하자라는 얘기가 뭐 그래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간소화에도 재물의 숫자는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걸 생략하는 것은 예에 맞지 않다. 고임의 높이는 다양했지만 제사를 받으시는 분에게 후손의 더 큰 존경과 성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고임의 높이를 높여야 했다. 대략 높이는 한자 반에서 낮게는 5치 사이의 높이에서 고임의 높이가 정해졌던 듯하다. 근데 우리는 보통 약 한자 반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한자 반. 한자 반 이상은 잘 안 해요. 그 왜 그러냐면 잘못하면 무너지니까. 고임의 품목에 제한은 없다. 위로 쌓아 올릴 수 있는 것은 어느 제수이든 고임을 할 수 있었다. 과실, 조각, 병 등은 기본적 고임 품목이요. 또 정류, 부침류, 심지어 정과나 포 등도 고임이 가능했다. 고임 품목 중에는 잣, 호두, 은행 등의 이 견과류 그 고임을 으뜸으로 쳤다. 근데 옛날에는, 요즘은 그냥 그거 뭐라고 하죠? 물이라고 그러나? 거기다 그냥 치고 넣잖아. 옛날에는 그렇게 안 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호두, 잣도 전부 고임을 한 것 같아요. 다음은 109페이지인가요? 독촉법입니다. 이 독촉법은 혼자 연습해 보시는 분 계신가? 혹시 혼자 연습해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근데 독촉을 할 때는 우리 대군 할아버지가, 또한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뭐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다 하는 것을 대략 알고서 독촉을 하면 더 좋아해요. 나는 우리 그 효령대군 할아버지가 진짜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냐 하는 것을 내 나름대로 상상을 가끔 하는데, 혹시 우리 대군 할아버지 영정사진 다 기억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머리에 쓴 모자가 혹시 뭔지 아시는 분? 대군 할아버지가 머리에 뭐 쓰고 있잖아요. 계시잖아요. 그게 뭡니까? 무슨 모자예요? 아, 한 분도 아시는 분 없어요? 익선관이라고, 익선관. 우리 대군 할아버지가 머리에 쓰고 계신 모자 있죠? 그게 익선관이에요. 그런데 이 익선관은 아무나 쓰는 모자가 아니에요. 어느 한 분야에 가장 훌륭하신 분. 나라에서는 옛날에 조선시대에 보면 익선관을 쓰시는 분이 누가 쓰느냐? 임금, 또 세장, 이런 분들만 저 익선관을 쓰였어요. 저 일자가 날개 일자예요. 특히 조선시대는 나라 정치는 저게 선정이라고 하죠. 선정. 선정.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이 불교에서 불가에서 이 불가에서 가장 태양과 같이도 훌륭하신 분이었다라는 것이 거기에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또 우리 할아버지가 앞에 보고 이렇게 들고 계신 게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할아버지 들고 계시다니까 뭔가 이 앞에. 그렇죠? 들고 계시죠? 그것을 지물이라고 해요. 지물. 지혜공은 아니고 그냥 지물. 가지고 계신 물건인데 이것이 풍매와 위상을 곁들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늘 우리 할아버지가 그걸 가지고 다니셨나 봐. 그리고 나는 무엇보다도 우리 할아버지가 정말 훌륭한 문장가였다. 나도 우리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훌륭한 문장가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하는데, 또 건방진 얘기지만 우리 할아버지가 금강경, 법화경 이런 그 옛날 고서적을 언해를 하셨어. 언해란 말이 뭐냐면은 한자어가 된, 지금 말하자면 그 글씨를 우리 한국말로 다 번역을 했다 이 말이에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조하셨지요. 그러고서 우리 대군 할아버지가 그걸 언해를 하신 거야. 그러니까 머리가 기가 막히신 분이야. 처음에 한글을 창조할 적에 그거를 다 꿰뚫으신 거예요. 그 글자를 하나하나. 옛날에는 전부 한자 문화잖아요. 그런데 그 한자 문화를 백성들이 알기 어려우니까 그거를 한글로 다 전부 토를 달아놓으신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훌륭한 문장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알고 우리가 독촉을 하면 더 좋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한번 더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반드시 교육용입니다. 교육용. 제가 선창을 하고 호창으로 딱 한 번만 하겠습니다. 요새 착합자
은이 청자서수 공신천혼 네, 잘하셨습니다. 이 독촉은 제가 이거 만드는 요것은 글자 찌기와 음을 높낮이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뭐 노래 가사 악보마냥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한 거예요. 교육용으로. 그런데 이 축을 짓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발음이 나온다 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발음이 이렇게 나와요. 또 나와야 정상이고. 제가 얼마 전에 여주에 있는 그 신륵사를 갔다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신륵사 원 이름이 뭐죠? 신륵사예요. 신륵사. 그렇죠? 신자가 귀신 신자에게 절인데 신륵사. 그런데 신륵사라고 해요. 신륵사. 그거 왜 그럴까요? 발음이 화음조 현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이게 유골을 갖다가 유골이라고 아니고 우리가 보통 춤을 읽을 때는 유월이라고 해요. 유월. 또 10월도 10월도 아니고 10월. 10월. 여기서 한번 독축을 조금만 한번 나도 한번 하고 싶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거 이런 때 하셔야 돼요. 이런 때. 해서 집에서 자꾸 이제 그와 같이 연습을 다 하셔야 돼요. 시간이 남았으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몇 번. 자, 한번 그러고서 꼭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분 손 들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이 무슨 뭐 입법전서 마냥 어디 법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게 춤물을 원래 춤물을 보면은 띄워서 읽는 것도 없어. 그냥 다 붙어 있는 거야. 편의상 네 자씩 이렇게 우리가 띄워서 읽죠. 그런데 그 여러 자가 합쳐진 게 뭐냐면 근위 청작 서수가 있어요. 그런데 근위 청작 서수는 그것이 단어가 한 단어예요. 그래서 근위를 독을 하고 청작 서수를 함께 하는 것 뿐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유세차 갑자 네, 여기서 유세차 할 때 유가 들어가요. 유. 여기는 불절부가 이렇게 있죠. 그럼 분명히는 유하고서 유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읽으면 이렇다 이 말이야. 유세차 뭐 이렇게 되잖아. 유세차 이렇게 되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 슬픈 마음, 원망하는 마음 뭐 이런 것들이 곁들여져서 읽으려면은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유세차 갑자 하루를 축사 조육일병인
제가 대략 이렇게 들으면 다 잘하시는데 잘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막상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 조금 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춤은 목청도 중요하지만 연습이 더 중요해요. 연습이. 이거 분명히 다 잘하신다. 연습 지금.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 춤문이에요. 호천만국에 들어갔잖아요. 할아버지부터는 불승영무.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호천만국이라는 것은 뭐 잘 아시죠? 호천이 뭐죠? 호천이. 호천이 구천 중에 하나입니다. 구천 중에 하나예요. 왜 사람이 죽으면 천당 못 가고 구천을 헤맨다고 하잖아. 그 하늘에는 구천이라는 게 구천. 여기는 호천은 서쪽 하늘이야. 계절로는 여름 하늘이야. 여름. 그래서 여름 더운 여름날 긴 해도 길고 날씨도 덥고 한 여름날 하늘을 의미하는 거예요. 호천이라는 거. 그만큼 길고 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끝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끝이 없다. 그래서 이 춤문 내용에 호천이 그려 들어간 걸 하시는 거예요. 의미는 같거든요. 하늘옥자, 하늘천자. 여기 저 부모 기재사는 효자로 쓰고 할아버지 조부 거시기에는 효손으로 써야 되나요? 영축교 추. 추월 때 아닌가요? 지방할 때 그 쓰기. 그 궁금하신 거는 제가 아까 했는데 그러면 여기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게끔 제가 그걸 답변서를 써다가 드릴 거예요. 이게 얘기를 하면은 금방 까먹어. 듣고도 금방 까먹어. 그 제가 여기에 한번 물어볼게요. 유자가 무슨 의미를 갖는 거지? 유자가 무슨 의미를 갖습니까? 유세차할 때 유자. 어제 뭐 세월이 바야흐로 어제 뭐. 맞습니다. 이게 바로 발어사야, 발어사.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는 없어. 요새 유자는. 그래서 춤문을 쓸 때에 유자를 별도의 줄에다가 조금 내려서 쓰는 거예요. 그 춤문을 작성하는 것을 우리가 수축이라고 해요. 수축. 그 수축하는 것도 수축법이 있잖아. 그걸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걸 갖다가 원 대두법이라고 그래. 대두법. 그래서 대두법을 잘 알아야 수축도 하고, 수축법을 잘 하는 사람은 나중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의원님들한테 청권사 이사장이 당선이 다른 사람이 되면은 꼭 이름
의뢰가 들어와요. 뭐냐? 고요제를 지내야 되는데 고용 좀 부탁드립니다 하는 내용이 올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그럼 고용문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틀리기 때문에 양식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바로 우리 의원님들이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돼요. 제가 청권사 이사장님이 여러 명 제가 이렇게 모셨는데 그때마다 제가 거의 다 그런 고유문을 다 만들었습니다. 대군 할아버지 사당에 가서 고유도 하고 또 당선되면은 육자파 저 아드님 묘전에 가서 고유도 합니다. 그럼 그 고유문이 육자파 예를 들어서 뭐 의성군, 서원군, 보성군 다 틀려 내용이. 그런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다 하셔야 돼. 그거 하라고 그러면 뒤로 머뭇거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다. 무조건 알겠습니다. 대답해놓고서 고민을 해야 돼. 그러면 그거 나온다니까. 나와요. 그 내용이.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그래도 그 재양 때 축을 하시는 분이 몇 분이 여기 계셔. 학관 씨 또 저기 몇 분이 여기 계시는데 여기 한번 춤을 한번 하실 분하고 이렇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조금만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오. 네. 한번 해보세요. 유세자 각자 발월을 축사 조육일 변인 효자 길동 감소공. 네, 고맙습니다. 앉으세요. 우리 현주 씨 한번 해보시죠. 여기 그 충문에 초6일 병인 그러잖아. 그런데 만약에 재앙에 (10일날) 재앙을 모시게 되어 있으니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제사 날짜가 10일날이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초짜부터 허전해. 10일까지 초를 넣는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10일까지는 초자가 들어가야 돼. 그 11일부터는 초자가 안 들어가. 10일까지. 요거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10일까지는 초 10일이 들어가야 되고 11일은 초자를 빼야 돼. 제가 독촉을 한번 해볼게요. 유세차 각자 발월을 축사 조10일 각자 효자 길동.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소고를 붙여야 돼. 소고를 붙여야 되는 거야. 예, 그리고 우자를 길게 뺍니다. 감소구
위에 들어가신 분들이니까 여기 이제 현고학생부분 이게 현고 학생은 고학생은 지난번에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어느 여기 저 의원님께서 학생이라는 말은 이게 아버지 제사에 합당한 문구냐 이렇게 문의를 하신 분이 계셔서 여기에 대해 조금 말씀드릴게요. 표설이 없으면은 학생이라 하고 또는 처사라고도 합니다. 학생 또는 처사. 그리고 그 부인은 남편의 벼슬에 따라서 내용이 틀려지는데 남편이 학생이나 처사 부분이면 가장 낮은 유인이야, 유인. 유인 위에가 무슨 뭐 숙인도 있을 수 있고 진인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벼슬이 없으면은 그냥 학생 부분 또는 처사 부분. 근데 학생 부분하고 처사 부분하고 좀 틀려요. 내용은. 학생 부분은 배우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은 평생 배우다 죽잖아요. 그리고 처사는 무슨 뜻이냐? 배운 것은 많아. 그래서 위에서 관직을 줘도 싫어. 나 그거 안 해. 그리고 산중에 묻혀서 은둔에 사는 사람을 처사라고 그래. 그 내용이 좀 틀려요. 학생과 처사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식이 많은데 벼슬을 보던 조상님은 처사 부분이라고 하는 게 맞고 배운 것이 별로 없으신 조상님 아버지는 그냥 학생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충문을 작성할 때는 이런 걸 참작해서 작성을 하면 좋아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 현자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게 접두사예요. 접두사, 접두어. 그래서 어른들이, 조상님들의 충문 위에 그냥 의례적으로 붙이는 하나의 접두사다 이 말이에요. 그 현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원래는 황자를 썼대요. 황자를 썼는데 그걸 못 쓰게 해서 현자로 고쳤답니다. 여기서 이제 또 가장 새기기가 어려운 데가 어디냐면은 휘일 부리면 잘 아시죠? 돌아가신 날이 다시 돌아왔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세서청약은 해가 바뀌었다는 거고, 추원감시, 이 추원감시가 학자들에 따라 조금씩 틀려요. 저는 이렇게 새깁니다. 이 추자가 쫓을 추자잖아. 원자가 먼 원자야. 그러니까 나는 먼 옛날이라고 이렇게 새기거든. 먼 옛날. 그래서 먼 옛날 감시, 그때를 생각하면 이렇게 저는 새깁니다. 주로. 호천만국. 끝간 데 없다. 너무 멀고 깊어서 끝간 곳이 없다. 거지 청작 소수, 삼가, 맑은 술과 여러 가지의 음식으로 써있자으로 공신전은 공경하는 마음으로 절을 드려오니 상향. 상자는 이게 높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바라옵건대라고 새깁니다. 이걸. 바라옵건대 흠양 하시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한 번만 따라 더 해보겠습니다. 요세차 각자
조시 세서 처녀 휘일부림 주원감시 오천만급 은이 정작 서수 다음 주에는 한 번씩 조금씩 다 하게 이렇게 연습을 하겠습니다. 집에서 충분히 연습해 오셔서 앞에서부터 전부 다 하실 거예요. 근데 첫 줄만 하는 게 아니고 그때 제가 여기 가면서 예를 들어서 맨 밑에 줄 오세요. 아니면 그 현비 유인부터 오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연습들을 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자, 제 시간 마치겠습니다. 강사님께 차려 경례. 고맙습니다.